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10월 네 번째 거래일이네요.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분 100억 이상 검색된 종목은 모두 14종목, 그 중에서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9종목이었고요. 그 중에서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5가지 패턴 중 한 가지 패턴 이상으로 재돌파가 나온 종목은 대화제약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화제약 22평 터치 패턴으로 타이틀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종합 상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어제와는 좀 다르게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상한가는 한 종목 있었고요. 거래대금은 9조 원으로 어제보다 거래대금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전일 종가를 넘기지 못한 상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61%로 일단 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로 보면 하락 마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강력한 이 하락 폭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일은 휴장이죠. 그리고 모레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네요. 모레 목요일은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들 하시던데, 또 뭐 그 영향이 있을런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지수가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러프하게 이렇게 봤을 때 20일 이동 평균선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우하향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 기울기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갈 건지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보조지표도, 여기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조지표인데요. 이걸 제가 뜯어서 분석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열 구간과 침체 구간, 그렇게 움직인다. 과열에서 침체로, 침체에서 과열 방향으로, 다시 과열로 못 들고 다시 침체 방향.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하향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상승의 힘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일단 코스피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선물 10월 옵션이죠. 코스피 지수 옵션, 지수 옵션 10월달 347.5포인트에 팔겠다에 오늘 등락이 좀 더 몰린 것 같습니다. 팔자에. 그래서 올라가면 딱 팔리려나요? 정확하게 요 메커니즘을 조금 더 이게 맞아 떨어질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포인트를 제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고 코스닥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간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오늘 종가가 넘기지를 못한 상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닥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고요. 상한가 2개 있습니다만 전일 대비 0.35 포인트 하락 마감이고, 거래대금 전일보다는 조금 더 많지만 6조 원의 거래대금은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우하향하고 있었다가 잠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은 횡보,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살짝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지금 뜨는데, 얘가 코스피 지수의 미래가 될런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었고,
환율과의 상관관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그냥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7원. 환율은 또 조금 더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4%, 8%. 상해가 조금 빠졌네요. 어제 상해가 한 8% 정도 갔었던 것 같고, 오늘 미국 지금 현재 저녁 7시 40분 현재 7시 20분 기준으로 미국 선물은 조금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빨간색으로 갈까요?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우린 또 야후에 와서 미국 S&P만 보겠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얘네들은 빨간색이 하락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제 밤 새벽 10월 7일 해서 우리도 뭐 조금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 얘가 다시 올라가면 내일 우리가 또 쉬는구나. 그럼 뭐 오늘 밤건 또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상관이 있다라기보다는 괜히 그냥 연관지어서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자꾸 보다 보면 뭐라도 보이겠죠. 오늘 장중에 오전장은 3분 100억 검색기 오전장은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펩트론, 블루 엠텍, 대봉 LS, 그리고 대화제약. 요렇게. 지금 공통점이 아마 전부 다 비만 치료제로 아마 묶여져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눌러서 섹터를 눌러보면 사실 여기에 펩트론이 상한가 갔다가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상한가 갔다가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 여기 잠깐만요. 시총 말고 거래대금 순으로 조금 정렬을 해보면 펩트론 유한양행은 뭐 워낙 대형주다 그렇다 치고 대화제약, 블루엠텍, 대봉 LS 이렇게 요 중에서 대화제약이 오늘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인데 이 대화제약은 비만 치료제로 여기에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내용은 특징주 내용은 항암제 기사로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다른 걸로 또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네. 마시는 항암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항암제를 마시는 항암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어제 시간 외에서 펩트론은 상한가를 갔었고 블루 엠텍이 5%인가요? 4% 정도 상승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펩트론 보시다시피 워낙에 높은 데서 2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 엠텍 4%에서 시작을 했고요. 대봉 LS 4%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먼저 검색에 나타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먼저 치고 올라갔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전일 시간의 상승 때 시간에 상승해 놓고 빼먹기로 또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화제약이 나타났고요. 같이 대화제약은 9분 세 번째 캔들 하나 둘 셋 네 번째 캔들인가요? 그래서 나타났고 검색이 되고 올라갔다가 쭉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빠진 한 9시 45분 정도까지 쭉 빠지게 되죠. 자, 펩트론은 이미 상한가 블루 엠텍 9시 30분에서부터 쭉 빠지는 같이 빠지는 건지 같이 빠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화제약도 빠지기 시작을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니?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쉬어가는 자리 하나 보였고, 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빠지다가 22평 위에서 싹 돌아 나가는 22평 터치로 급하게 돌아 나가는 터치 패턴을 올리면서 VI 가격에 들어갔고, VI 가격 풀리면서 상한가를 찍었을 겁니다. 상한가 여기서 상한가 찍고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이렇게 들어간 종목이고요. 그래서 대화제약은 22평 터치 패턴으로 이렇게 여기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제약 22평 터치 패턴 급등의 형태로 22평 터치 패턴이 나왔죠. 1시간 안에 되게 빨리 끌어올렸고요. 이거는 이 조정이 이 캔들의 조정들이 되게 가격대가 되게 작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22평을 이렇게 잘 땡겨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평도 크게 22평 이탈 없이 52평까지 여기서 만나가지고 딱 끌어올리는. 근데 이게 아마 단숨에 쫙쫙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집중하고 있지 않았으면 조금은 놓쳤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놓쳤습니다. 네. 대화제약 22평 터치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 그리고 대봉 LS 아니 대봉 LS 한다. 그리고 대봉 LS랑 나머지 뭐 대화제약이란다. 펩트로는 그냥 상한가 들어갔고 오전에 그 당시에 블루 엠텍 이건 피봇 2차 장선 아래라서 재돌파가 없었던 종목이고 그나마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움직임을 줬던 종목이 요거 대봉 LS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기준봉 뽑아내고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상한선 패턴은 아닌 52평 S 패턴처럼 올리듯 살짝 올렸다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잠깐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돌파 기준 가격 상한선 위치 다음에 상한선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근데 이것도 뭐 좀 인위적이긴 합니다. 제가 그냥 실제로 이렇게까지 뭐 매매를 하겠습니까만은 요런 상한선이 확 벌어지는 상황이라 여기서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봉상의 앞부분 저항이 있죠. 그리고 얘가 오늘 대장도 아니고 그래서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들어오거나 그 후속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까지 찍어 놓고 여기 이후에 22평 데드크로스라든가 질질 패턴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대장을 체인지할 그런 상승까지 뽑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흐름이 계속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 대봉 LS라는 종목을 짧게 매매를 했고요. 워낙 이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한꺼번에 출현을 하게 되었고 갭을 크게 띄우고 캔들도 좀 세게 올라와서 3분봉으로 보기보다는 한번 이번에는 1분봉으로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상한선 패턴처럼 해서 짧게 한번 매매했다가 여기서 22평 터치처럼 올라가는데 그렇게 가면 여기가 페이크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한번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짧게 요 구간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봤는데요. 일분봉이죠. 이런 식으로 뭐 좀 나누어서 이렇게
상한선하고 다시 네, 여기서 재돌파할 때 이렇게 짧게 그냥 한번 매매를 해봤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매매는 해봤습니다만은 3분봉으로 매매하기에는 네, 조금은 어려운 혹은 빨리 좀 털어야 되니까 대장이 아니었다 보니까 좀. 그리고 펩트론이 상한가를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에서 네, 매매 참여하다 보니까 좀 빨리 털고 나온 게 오히려 잘 한 결과로 좀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거는 좀 짧게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두 번째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네, 검색된 이후 상승, 양봉 상승, 그 다음에 음봉 시작이 피봇 2차 장세를 살짝 올려주고요. 하나 여기까지 치면 하나 둘 셋 넷 약간 결국 얘는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상한선 패턴 같은 느낌으로 저는 오늘 숙제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요거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대형주들 피봇 2차 저항선 거래대금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피봇 2차 저항선 아래로 잠깐 뺐다가 다시 강하게 좀 뚫는 거래대금 들어올 때는 뚫을 때 조금 좀 뚫어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예, 여기 상한선 패턴 정도로 요 음봉이 양봉보다 조금 높은 데서 형성되어져서 네, 음봉의 시가까지 정도 기준봉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음봉 시가까지 보고 하나 둘 셋 넷에 돌아 나가는 상한선 패턴으로 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저도 오늘 3분봉으로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매매를 하고 네, 분할로 일단은 먼저 매도해 놓고 잔량을 갖고 가다가 네, 잔량을 저기 고점 아래에서 조금 일찍 매도를 했는데 거의 종가 부근에서 일단은 검색되고 이게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검색기에 나타나면 대형주가 갑자기 나타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일봉으로도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었던 종목입니다. 22평 터치 패턴 페이크 한번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숙제 때는 오늘 이렇게 갑자기 검색에 나타나니 거래대금도 네 얼마 터졌죠 이거 200억 네 그렇게 뭐 시총에 비해서는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터진 상황이다. 그 피봇 2차 장선을 찌르고 네 운봉을 이렇게 주고 이런 상황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하다가 사례가 들어가지고 소리 잠깐 껐다가 예. 기사가 떴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몇 시죠? 오전 11시 30분. 속보. 여기서 속보는 뭐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인데요. 실적은 감소죠. 예,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삼성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IR 이야기 나오고 29분 46초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떠서 이게 단일 판매 뭐지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이제 막 요 몇 분 동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수조 원대라고 이렇게 뭐 이건 2시 겁니다만은 네 벤츠의 수조 원대 수주 네 그런 식으로 여기도 있네요. 네 북미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뭐 4세대 46 시리즈 수조 원대 뭐 이런 식으로 수조 원대 이렇게 되어서
일단 한번 돌파하면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요 기사 보는 동안에 그래서 돌파할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일단은 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들어가게 되었는데, 좀 뭐랄까, 미친 듯이 안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일단은 그리고 뭐, 일단 좀, 분할로 매도를 좀 하고, 근데 잔량을 갖고 더 갖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팔게 된 게, 이제 일단은 팔고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길래, 야, 이거,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지켜볼까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수조 원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서 봐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계약 기간입니다. 네, 계약 기간을 보는데 2028년도부터 2038년까지 이게 정정 공시가 나중에 또 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주는 언제 했죠? 어제 한 거죠. 어제 한 거를 아침에 10시, 11시 넘어갔고, 뭐, 엠바고가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이제 IR 이것 때문에 실적 내고, IR 내고,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계약 기간은 이렇고요. 10년짜리죠. 10년짜리. 여기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10년짜리고요. 최근 매출액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매출액은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입니다. 30조. 30조. 여기서 말하는 최근 매출액은 2023년 결산 기준이죠. 2023년 결산 기준입니다. 즉 1년에 30조고요. 요 계약은 10년에 수조. 수조라고 하면 보통 10조 미만이겠죠. 그래서 러프하게 10조라고 긍정적으로 계산했을 때 요거 나누기 하면 매출이 1년에 1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매출액 대비 여기 비워놨단 말이에요. 보통 진짜 뻥튀기 하고 싶은 회사들은 가끔 여기 보면 매출액 대비 138%뭐 이렇게 써놓는데 얘는 여기 비워놨단 말이죠. 왜 비워놨을까? 뭐 밑에 보면 뭐 계약사항 뭐 등등등 해서 뭐 비밀 유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1년에 1조란 거죠. 그러면 이 30조 대비 30분의 1이잖아요. 맥시멈으로 쳐도 이 수조를 10조라고 쳐도 30분의 1인 거예요. 매출액 대비 30분의 1이면은 한 30% 되나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큰 회사가 거래량 터지고 5패턴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얘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정도의 계산이 안 되어서 저는 그냥 여기서 일단은 여기 상한선에 부딪힐 때 일단은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고요. 그때 생각은 뭐 진짜 갈 것 같으면 다시 뒤에서 또 5패턴으로 또 재돌파가 나오면 그때 또 단타를 한번 치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내려왔다가 여기 저가 오늘 눌러줬던 저가에서는 잡아주고 피보 뒷차장선을 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거래대금 별로 없었고요. 그냥 거래대금 막판에 동시호가 때는 뭐 거래 대금은 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시가 일단 오늘 단타 입장에서는 요게 전부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매매하게 된 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5패턴 안 나온 거 팩트로는 뭐 여기 너무 높아서 20%에서 5패턴하고 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리고 얘가 권리락이 오늘 떨어졌네요. 이런 거는 이제 잘 유증이네요. 오늘 유증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알맥은
여기 기준봉 생겼을 때 하나 둘 올라가도 막히겠구나 생각하고 재돌파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다. 일봉으로 또 보시면 꼬리들이 좀 있는 종목이다. 단타치기 조금 어려운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블루 엠텍은 오전에 이렇게 올려놓고 피벗 2차 장선 저항받고 빠졌습니다. 1등이 아니니까 아쉽죠. K엔솔, 네. 나머지들은 다 재돌파 없는 종목들일 겁니다. 대봉 LS 아까 살짝 여기 재돌파 5장에 대봉 LS 기대를 했으나 네, 안 나왔고요. 흥구석유는 그냥 음봉으로만 쭉 마감. 흥구석유는 왜 그럴까? 네. 삼천당 제약은 뭐 검색은 되었으나 네, 재돌파 없었고 5장에 네, 폭포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10% 넘게 큰 하락이 발생을 했죠. 이건 폭포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천당 제약 어제 그냥 네 저는 삼천당 제약 어제 30분 봉이었습니까? 이거 본 죄밖에 없어요. 근데 어제 언급한 게 오늘 두 개나 오늘 검색기에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살펴보니 여기에는 없죠. 주상전화 이건 잘 모르겠고 없습니다. 이거 왜 HLB로 넘어가지? 네, 삼천당 제약. 그래서 인터넷에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궁금해서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삼천당 제약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특허 소송 당했다. 특허 소송을 당한 지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오늘 기사로 나온 것 같고요. 그거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기사는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삼천당 제약은 이렇게 좀 보수를 쏟은 것 같고요. 나머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는 상장 이후 2일 하락 이후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이고 요거는 뭐 피벗 2차 장선 아래에 있으니 딱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준봉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준봉의 높이 기준으로 네, 보면 오늘 검색 기준이 아니라 어제 거 기준으로 찔렀다가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돌파가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얕은 네, 대접 컵 위드 핸들 같은 네, 그죠? 이게 컵이고 위드 이 부분이 핸들 같은 모양의 살짝 상승이 나온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1박 2일 질질이 패턴 타점이 여기 정도에서 요만큼 뭐 피벗 2차 저항선 아래에서 가능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특별한 사항 없고요. 유한양행도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네, 뭐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오늘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오늘 그 사과문이 발표되었다라고 여기 반성문 사과문이 아니고 반성문이네요. 네.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반도체 부회장 명의의 반성문이 나왔다고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고대역 폭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자에 뒤처지며 체면을 구긴 초격차 삼성 부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업계에서 지적해온 삼성전자의 부진이 수율을 비롯한 품질 문제임을 인정했다. 네. 근간에 왜 HBM은 SK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왜 삼성전자는 못하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둘 다 여기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네. 삼성전자는 팹리스도 있고요. 하이닉스도 팹리스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HBM은 파운드리죠. 네.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생산.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네.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수주를 주는 그 누가 고객사가 됩니까? 네. 네, N사가 고객사가 되죠. 엔비디아가 고객사고요. 엔비디아가 네, 여러 군데로 네, 하청을 주죠. 생산을 위탁을 시킵니다. 그 위탁을 받는 업종을 파운드리 업종이라고 하고요. 설계를 누가 하느냐? 엔비디아가 하죠. 엔비디아가 설계를 했으니 엔비디아는 네, 팹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최종품 판매도 하죠. 그래서 파운드리 중에서 제일 큰 데가 TSMC 대만에 있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인텔이나 또 뭐 있습니까? 뭐 반도체 업체들 뭐 미국에 있는 거 뭐 쭉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 하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공급 계약 맺어서 야 너 TSMC 100개 갖다 줘. 야, 너거 70개 갖다 줘. 너거는 각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너것도 한 50개 갖다 줘. 이렇게 주문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주문 계약 방식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조금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다들 그 도급인데, 뭐, 사급이라고 보통. 이게 일본 말인가? 보통 제조업, 네, 동네 그 중소기업 제조업에서는 사급의 종류가 유상, 사급이 있고, 네, 무상, 사급이 있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 무상 사급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너거 어쨌든 내한테 100개 쓸 수 있는 것만 줘. 그래서 이 뭐, 무상인 경우에는 쓸 수 있는 100개만 줘라고 하면, TSMC가 200개 찍어서 100개만 납품하고 100개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를 자기들이 다 끌어안는 어떤 그런 방식이고, 유상으로 갖게 되면 이 100개 버리는 것도 이 엔비디아가 다 부담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은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았는데, 그걸 부인해 오다가 뭐 언론들도 그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반성문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률, 수율이라고 하죠. 양품 비율, 네. 거의 95%, 90% 이상 내야 될걸요, 아마. 삼성전자가 가전이나 휴대폰 사업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수율은 9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못 맞추는데 삼성은 정작 자신들이 이 HBM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개선을 못하고 있었다. 참 걱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얘는 네, 그냥 이러고 치고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거래대금은 1, 이거 얼마지? 1조 6천억 원인가요? 네.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 네, 의아한 정도로, 빠지려면 빠지든지 올라가려면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자리만 지켰다. 즉 제가 보기로는 네, 시초가를 누가 지켜주지 않았다. 네, 내려가면 안 된다. 막아라. 누군가는 자꾸 내리려고 했을 것이고 막아라.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뭐 우리 단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그냥 같이 덩달아 내린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검색된 종목들 개인적인 생각 곁들여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대화제약,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 오늘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숙제 종목은 이렇게 마치고요. 2부 짧게 2부
0177 특정일자 상한가 하한가 창입니다. 보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질질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다음날,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다음날 질질의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월 1일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9월 30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0월 1일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10월 2일자 분봉을 한번 가볼게요. 유비온 200억이니까 빼고요. HL 사이언스 얘도 시총이 낮아서 그리고 기준봉이 서야 됩니다. 기준봉 없죠. H테크 기준봉 없고요. 휴림 네트웍스 휴림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 전날 상한가를 가고 9월 30일 오전에 이렇게 기준봉이 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간 사람들 뭐 익절하고 내려올 겁니다. 질질 패턴이 안 터졌어요. 자, 그럼 10월 2일 날로 가볼게요. 그러면 10월 4일 날 영업일 날 알파녹스 그다음에 얘는 환기종목이니까 빼고요. DGP, 셀루메드 이거 같은 경우 기준봉만 쭉 이렇게 생겼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 MI 큐브 기준봉만 생겼죠. 그다음에 T 사이언티픽 없죠.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3일 휴무였고요. 4일 날 상한가 간 거를 언제 7일 월요일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스코비 이렇게 기준봉이죠. 뺐다가 저는 질질이 패턴을 이야기를 할 건데 얘는 지금 살짝 S 패턴처럼 올라갔고요. 여기서 질질이 패턴이 안 나왔죠. 자, 요거는 나중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코퍼스 코리아 기준봉 나왔고 그냥 가로선만 그을게요. 좀 애매하죠. 시총이 낮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기준봉이 없었고요. 프리시즌 시총 낮고요. 최근에 시총 낮은 것들만 계속 상한가를 가서 좀 거시기 합니다. 다음 자 10월 7일 월요일 상한가입니다. 오늘 시장입니다. 피델릭스 500억짜리니까 기준봉 없고요. 다이나믹 디자인 하락만 했고요. 메가터치 기준봉 없고요. 노을 있습니다. 이렇게 전날 상한가를 가고 갭 상승 음봉과 기준봉을 만들어내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여 그 기준 가격을 한번 터치해주고 돌파했다가 올라가는 질질의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앞타머 사이언스 없고요. 요 일주일 동안 봤을 때 노을 하나 있었네요. 그죠? 오늘. 질질이 패턴.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질질이 패턴. 조건은 기준봉을 만들고 기준봉이어야 됩니다. 기준봉을 만들고 하락을 했는데 전날 종가를 이탈해버리면 즉 전날 상한가를 간 종가를 이탈해버리면 얘는 지금 음봉이죠. 여기 상태는 음봉인 상태이지만 전날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 뚫을 때 이때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보시면서 이 가격을 회복해주거나 돌파해주고 조정해주고 올라가주는 이 가격대에서 질질의 패턴을 가져가 볼 수도 있다. 대신 거래량이 적어서 애매합니다. 전날 상한가 종목들의 질질 패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봉이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은 이게 기준봉이 아니죠. 얘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준봉이 올라와 버린 거죠.
시총이 좀 낮고 시총도 1000억 이상으로 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죠. 과거에 저는 지금 10월 9일까지 9월 30일 거까지 상한가를 찾아서 해 봤는데요. 뭐 9월 23일 거 해서 그러면 9월 24일로 돌아가서 동아, 엘텍, 엔젠바이오 없으면 네,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건 또 상한가 가버렸고요. 부행가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네, 과거 날짜들로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질 패턴. 네. 전일 대비 등락률에서 대화제약이랑 보락이라는 종목, 이거 오늘 거. 보락이라는 종목은 700억짜리고요. 유온, 이거는 관리 종목이라서 상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펩트론, 상한가 이탈인 종목이고요.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숙제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네, 좋아요 댓글 눌러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맞아요.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할 거를 생각하면서 네, 숙제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사실 뭐 대본 써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그냥 혼자서 공부하듯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이 나면 한번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네, 그 컨셉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5패턴 공부하시는 분들 항상 패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턴도 중요하죠. 5패턴에서 그 양매매인 주식 채널 가셔가지고 5패턴 영상 자세히 잘 뜯어보시면 5패턴에서 가장 우선 하는 첫 번째는 기준봉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 기준봉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준봉이 아리까리하거나 기준봉이 애매모호하면 네, 그건 기준봉이 아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과연 무엇일까? 3분봉으로 보시든 1봉으로 보시든 1분봉으로 보시든 기준봉 또는 기준 상승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5패턴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매매를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두만 던질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제가 텍스트를 한번 쳐볼까요? 짧게. 그냥 단순히 알고리즘을 그냥 서술형으로 써내려가면 이렇게 기준봉이 출현하고 기준봉 종가 또는 고가를 이탈하여 하락하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상황에서 기준봉 종가 또는 고가를 재돌파할 때 매수해라. 이렇게 쓸 거잖아요. 자,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나랑 대화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챗 GPT처럼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얘가 내한테 제일 먼저 오류를 내뱉거나 할 겁니다. 오류를 내뱉는 건 내가 사람이 컴퓨터에게 애매모호한 정의를 내려줬을 경우에 컴퓨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다시 되묻죠. 정의를 내려달라고. 첫 번째 되묻는 그 오류는 바로 기준봉에 대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오류를 컴퓨터는 다시
저에게 되돌려 줄 겁니다. 질문을. 기준봉에 대해서 정의부터 하라고. 이걸로 프로그래밍을 짠다라고 했을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짤 때 기준봉이란, 야, 컴퓨터너 잘 이해해. 기준봉이란 양봉 상승이 나와야 되고 등등등 거래량이 아니고요.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후반, 동반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는데,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정확하게 한 치 오차도 없이 내려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5패턴을 돌파 매매, 재돌파 매매, 뭐 재돌파 직전 눌림을 한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기준봉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준봉을 찾아야 하는 종목을 모든 종목에서 다 찾을 것이냐가 아니라 검색기에 나타난 종목들 가운데서 기준봉이 있는 것만 찾아서 기준봉으로 정의 내리고 거기를 재돌파를 할 때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기준봉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할까 하고 오늘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이 기준봉의 이야기를 풀어서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린데 컴퓨터랑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은 대화제약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으로 오늘은 숙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 휴장이고요. 세종대왕님은 엄청난 많은 발명을 하셨고 정말 천재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글을 이렇게 어쨌든 그 훈민정음 뭐죠, 그 앞부분 거기 보면 나라 말이 중국과 서로 상호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간 거 있잖아요. 사용자 매뉴얼이죠. 혹은 정의서 같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메이드 인 조선이죠. 메이드 인 조선. 이거는 앞에 그렇게 아예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너네 글은 우리 걸 따라한 거다라고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이 꼼꼼함까지 갖추신 분인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종대왕님은 지금 이 시대에 계셨다면,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깡통이셨을까요? 대박이셨을까요? 궁금해지는 하루가 오늘 있었는데요. 내일 한글날 휴일 잘 보내시고 잘 쉬시고 또 저는 다음 숙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